준비한 주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합니다. 감기가 참 요즘 독하네요. 감기가 걸리면 보통 기침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두통, 근육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통이나 근육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컨디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단어하고요, 입으로 내뱉는 단어하고 제각각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대로 단어나 할 말을 생각했는데 그냥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와요. 음절이 막 뒤엉켜지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감기라는 이 질병이 단순히 기침 콜록콜록하고 머리 아프고 좀 찌뿌두둥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지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참 요즘 감기 독해졌네요. 그죠? 자, 요즘 코로나도 난리라고 하죠. 네, 참. 아나키스트님께서는 경독감이라서 그렇다고. 예, 일단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독감까지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감기가 심하게 걸리진 않는데 좀 증상이 심하진 않으나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하다거나 계속 의식이 몽롱하다거나 또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이 운동하는 게 손발로 움직이는 게 힘겹다거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약간 혀가 꼬이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딸은 제2의 김건희입니다. 자, 어제 경찰이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자신들의 논문 심사나 혹은 작품 심사 등등과 관련해서 답을 보내야 할 외국 기관들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혐의다 라고 판단 내린 겁니다. 글쎄, 저는 경찰의 이 같은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전형적으로 권력자 눈치 보기를 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파헤치더니 압수수색도 열심히 하더니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 하는 꼬라지가 점점 검사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한테 수사권 독립을 해준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들은 역시 이렇구나. 예, 경찰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짭새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오늘 경찰과 한동훈과 한동훈 딸을 직격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한동훈 딸에 대해서,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진짜 말이 돼야 말이죠. 무혐의라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조국 딸은, 조국 아들은 재판까지 넘어가 놓고서는 한동훈은 무혐의라고? 야,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런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장경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의 이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제2의 김건희로 만들 셈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아바타라서 따라하는 겁니까? 어제 경찰은 한 비호 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은 고1 때 2021년 11월에만 3개, 12월에만 2개, 2달간 단독 저자로 영어 논문을 무려 5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반독점법, 국가채무, 분쟁지역 교육 및 의료기억 등 주제도 다양했는데 이 중 국가채무와 관련한 논문은 벤슨이라는 케냐 작가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줬다며 밝혀 논문 대필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해 표절 의혹도 있었습니다. 21년 2월에 작성한 철강 산업 관련 논문은 표절 프로그램 검증 결과 82%나 일치했고 21년 12월에 미국의 한 학회에 발표한 의료 분야 머신러닝 관련 소논문은 62%나 일치하는 등 절반 이상 표절로 베끼기, 짜집기 등 사실상 김건희 논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2 때인 2019년엔 18세 이하 여학생 대상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시각 청각 장애인 보조 앱을 출품했는데 앱 제작 과정에 전문 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해외 기관들의 미응답입니다. 대필 의혹에는 논문이 제출된 저널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며 결론을 냈고 표절 의혹에는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심사 과정을 회신받지 못했다며 결론을 냈고 전문 개발자 힘을 빌려 제작한 앱을 대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관 단체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결론을 냈습니다. 미응답이 혐의 없음으로 둔갑하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수사 의지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사 남편도 무죄, 검사 아빠도 무죄, 유검 무죄, 무검 유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김건희를 만드는 김건희식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수사기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 경찰의 이 수사 태도 보세요. 참, 이거 너무 황당무계하고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 조원 씨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수가 직접 법원에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 성적 산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저런 식이면은 조원 씨 같은 경우에도 기소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학에서 회신이 왔어요? 미국 대학에서 회신 왔어? 안 왔잖아. 그런데 자, 뿐만 아닙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가 그 스펙 때문에 입시에 성공한 게 아니다, 입학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회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재판을 해가지고 애를 고졸로 만들어 놨잖아. 그런데 한동훈 얘는 참 뻔뻔스러워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짓밟아 놓고 지 자식은 그렇게 귀한가? 야, 정말 이런 놈 보고 이건 그냥 못된 놈이죠. 이런 건 못된 놈이에요. 지 새끼는 귀하고 남의 새끼는 짓밟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오랑캐 습성이라고 그러죠. 오랑캐들. 오랑캐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약탈해 가잖아요.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약탈해 가놓고서는 자기들이 보복을 당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군대가 토벌을 하잖아. 그 토벌했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그게 이 오랑캐들의 습성이었어요. 근데 그 오랑캐들과 한동훈의 행보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오랑캐예요. 오랑캐 습성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러지장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다른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언급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 언급을 하는 그 와중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 정말 용감하게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뿌듯하고 또 이 뿌듯한 마음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지금까지 한동훈과 한동훈의 딸은 바로 이 입시 비리 의혹, 특히 논문 대필, 논문 표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2년 5월 한동훈 딸에 대한 이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를 다니고 있었던 모양이죠. 자,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 해외 무슨 논문 게재 사이트에 논문을 5편이나 6편 이런 걸 막 게재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알려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해외 봉사활동, 무슨 봉사활동도 했고, 이 봉사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외국 언론에 소개도 됐다. 자, 뿐만 아니라 무슨 앱 개발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고 대필해 준 그 논문도 상당 부분은 이 표절인 경우가 많았죠. 자,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직접 했다기보다 엄마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나오는 것이 이른바 미래소녀 의혹, 오지도 않은 날짜, 쉽게 말해서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6월 말인데 7월 중순, 7월 말 이때 이미 왔다 갔다고 사인이 돼 있는 이른바 미래소녀 의혹도 나왔죠. 여기에 무슨 앱 개발 대회인가 앱 경진 대회인가 나갔는데 거기서 상을 받았다죠. 알고 봤더니 그 상 받은 게 뭐였다고? 예. 이른바 크몽인지 뭐였는지 이런데 전문가를 사서 전문가가 만든 앱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마구 제기되셨습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언론에 나갔다. 알고 봤더니 그 언론은 돈만 주면 기사 실어주는 그런 데였죠. 한마디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딸의 그런 논문이 아니라 학습 결과의 아카이브다. 그냥 기록을 남겨놨다 이거죠. 적게는 2-3쪽, 많아봤자 6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에 쓸 게 아니었다. 이 정도 가지고 뭔 입시에 쓰느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봉사활동 해외 언론에 소개까지 됐는데 이게 무슨 가짜냐 이런 어거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진짜로 그러한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학습 결과의 아카이브고 적게는 2-3페이지, 많아봤자 6페이지밖에 안 되는 일종의 그냥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습작이라 그러죠. 습작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른바 논문에 기재됐다, 해외 잡지에 기재가 됐다라고 논문은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학습의 아카이브를 해외 논문 사이트에 게재를 합니까? 학습의 아카이브는 그냥 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이지 이렇게 게재를 합니까? 게재를 해요?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든 언론이 받아 써주고 모든 언론이 그런갑다라는 식으로 했었어요. 언론부터가 개자식들인 거죠. 한동훈의 혓바닥에 놀아나기 위해서 한동훈이 부르는 노래에 같이 춤춰주는 정말 싸구려 창녀들 같은 그런 꼬라지였습니다. 자, 한동훈 딸이 썼다고 하는 논문, 이 중에서 현재 그 당시까지 확인됐던 논문입니다. 이 6편이었어요. 자, 한동훈은 적으면은 2-3페이지, 많아봤자 6페이지라고 그랬죠. 자, 몇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이 분량도요, 그냥 적은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글씨체가 제법 작아요. 제가 보니까 13포인트, 12, 13, 2점 되는 작은 그 내용의 작은 글씨체에 이 4페이지, 10페이지면요,
적은 분량의 논문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 논문 사이트에 게재되는 논문은요, 몇 페이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로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논문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아주 개박살이 났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게 유죄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허위 스펙이라고. 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허위 스펙 아닌가요? 일단 분량부터 거짓말이죠. 논문의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and the future of Korean steel sector.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이랍니다. 이게 학습의 아카이브인가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내용 자체가 좀 다른데. 자, 그 다음에 Education and Healthcare Reform in Post-Conflict Setting Case Study in Kosovo. 코소보 분쟁 이후에 교육과 의료체계 재구성. 이게 분쟁이라고 보다는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전쟁 이후에 교육과 의료체계 재구성, 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 이게 고등학생의 학습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Does National Debt Matter? 자, 국가부채는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샤먼법, 시장의 적용과 충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의료계의 머신러싱, 의료 분야에서 입증되고 진전된 컴퓨터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게 참 해석도 어려워. 자, 이건 또 비슷해요. 머신러닝 접근법을 이용한 우울증 발병률 분석 결과. 머신러닝이 뭡니까, 여러분? 머신러닝. AI죠. AI하고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AI의 기법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지금은 머신러닝과 AI를 다르게 봅니다만 한때는 머신러닝을 AI로 동일시하기도 했었죠. 자, 이 내용들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고등학생의 학습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자료를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직접 한번 화면에 직접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잘 봐주세요. 이게 과연 고등학생의 아카이브라고요. 자, 한동훈의 주장처럼 이게 아카이브인지 고등학생의 학습을 위한 아카이브였는지 한번 보시죠. 예,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자, 혹시나 싶어서요,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6편의 논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고등학생이 학습의 아카이브를 위해서 기록 보관을 위해서 쓴 글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머신러닝 접근법을 이용한 우울증 비율 효과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마리아 술타나 키아라는 여성과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대학에 있는 친구예요. 이 마리아 술타나 키아라는 사람. 자, 2022년 3월 30일 날 출판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약 한 달 반 정도에 출판이 된 거죠. 임박해서 출판한 겁니다. 이게 출판됐어요.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졌죠. 자,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봐도, 아니, 고등학생이 학습한 거를 아카이브 하려고, 저장해 두려고 논문이란 걸 썼는데, 이걸 공저합니까? 야, 정말 대단하네. 요새 공저는 이렇게 합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 방글라데시에 있는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 다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총 5페이지입니다. 각종 도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7가지가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죠. 나중에 이 논문을 표절을 검사를 해봤더니 한 40% 정도 표절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논문에 등장하는 표예요. 이런 표가 글쎄 어떤 책을 보면 이런 아카이브를 가능할 수 있죠? 놀랍네요. 자, 이런 표도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떤 책, 어떤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이런 학습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죠? 학습 아카이브다. 이거 한동훈이 이럴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저열해요. 그냥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남긴 거다, 흔적을 남긴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아카이브라 그래. 뭐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티클이라 그러죠. 에세이가 아니고 아티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세이는요, 글쎄 뭐 일종의 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티클은 뭡니까? 예, 아티클은 기사라고도 읽히고요. 때로는 그것도 논문이라고도 읽힙니다. 근데 마치 에세이와 아티클이 크게 다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죠. 아카이브? 아카이브란 말 글쎄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한 흔적, 기록을 남긴 거다. 이걸 아카이브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공부한 흔적, 기록을 남긴 아카이브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한동훈은 영어라든지 이 각종 여러 가지 뭐 전문 용어를 섞어서 분리할 때마다 이런 용어를 막 남발하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전형적으로 지 딸 논문 문제에서 그렇게 써먹었던 거죠. 자, 이 논문은 의료 분야에서의 머신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참 개선을 위한 발전된 컴퓨팅 기술을 적용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한동훈 딸 혼자서 쓴 논문이고요. 5페이지입니다. 이 논문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33달러를 내야 합니다. 세금 3달러를 포함해서 총 36달러를 내야 돼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논문도 36달러를 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남긴 내가 이걸 공부했노라 라고 남겨놓은 아카이브, 일종의 노트 필기 같은 거죠. 그거를 남겨놓고 36달러의 세금, 36달러의 돈을 받는다고요? 한마디로 노트 필기 같은 건데, 예? 그 노트 필기를 공개해 놓고 36달러? 36달러면 얼마죠? 예. 지금 4만 원 돈입니다. 요새는요, 정식 논문도요, 몇천 원, 몇백 원이면 빌려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4만 원이라고? 장난해? 자, 그런데 이게 뭐? 아카이브라고? 학습을 한 아카이브라고? 기록이라고? 학습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거라고? 야, 정말. 자, 여기도 보면 각종 도표가 막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 4.0과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논문인데요. 10명이 공저입니다. 5명이 같이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학습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했는데 5명이 공저예요. 이건 10페이지짜리야.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최명서라는 친구더군요. 뭐 이 최명서가 누구냐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 최명서. 자, 참. 자, 이게 보면은 산호세에 있는 친구하고 뭐 몇 사람이 썼어요. 매들린 최, 아이린 전, 케빈 강, 루크 존, 알렉스 유진 한.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 썼대요. 한 명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한 명은 산호세에 있고, 한 사람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구 송도동에 있다라고 체드윅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메일은 최명서한테 보내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아마 친척인가 어떻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여하튼 5명이 함께 쓴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논문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자, 당시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우리 딸이 이거 가지고 입시에 쓰진 않을 거다. 진짜로 그랬는지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문제죠. 지금 한동훈 딸이 어느 대학 갔는지 저 알거든요. 그 대학에 물어봐야겠네. 이런 논문 쓴 게 전혀 입시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죠? 미국 대학에서 이런 거 없으면은 입학이 불가능할걸요. 이런 성실적 없으면. 근데 한동훈 그때 뻔뻔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절대 입시에 쓸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러면서 저를 고소를 했죠.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보자 그래, 이씨. 자, 이거는 코소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교육과, 복지, 헬스케어, 건강관리를 재건하기 위한 어떤 논문,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알렉스 한이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인디펜던트 리서처, 독립된 연구자랍니다. 독립연구자랍니다. 체드윅 인터내셔널 사우스 코리아래. 참, 이게 정말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학습을 위한 아카이브였을까요? 자,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6편의 논문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쓴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표절한 것도 있습니다. 표절률이 60%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중학교 수학과 관련된 책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표절 의혹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확인된 논문이 총 6편이고 네티즌이 추적해서 확인한 걸로는 총 8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 중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6편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일일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매우 어려운 논문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카이브를 남긴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성인 이상, 대졸 이상의 그 학력을 가진 성인이 일정 부분의 조사를 마치고 쓴 에세이, 혹은 기자가 심층 보도한 기사문, 이 정도는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 아카이브를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비리 의혹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그 어물쩍 넘어가는 것에 동조를 했어요. 한동훈은 그때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서 저를 고소를 했죠. 고소 내용도 웃겨요. 뭐라고? 아동학대죄래. 지랄하고 있네 새끼. 아우 미친놈. 참 황당무계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동훈 딸의 논문 4편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제가 보니까 이게 중3, 고1 그 무렵에 쓴 거고요. 고2 때쯤에 이게 출판이 되거나 해외 논문 사이트에 게재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세요? 가능한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써줬거나 대피를 했거나 아니면 표절을 했을 가능성이 99.9%였어요. 실제로 표절 여부를 확인했더니 표절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랍니다. 무혐의랍니다. 조국 딸은 논문 한 편을 가지고 그 쌩 난리를 치더니,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논문이 맞네 아니네 그 쌩 개지랄을 떨더니, 왜 한동훈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조중동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머지 경제지들은 세트로 주둥이 닥치고 있는 건가? 그러면 KBS, MBC, SBS 이 방송 3사는 왜 입을 다물고 있죠?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동훈은요, 어디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이 그 이동재하고 나눴다는 뭐 어떤 대화가 있죠. 한동훈이 이동재와 나눴다고 하는 그 대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공정한 척이라고 해주면 그거라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뭐라도 걸리면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동훈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어떻게 했나요? 걸렸으면 야로가 있어도 가야지 왜 고소하고 지랄이야? 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한동훈식 화법이 이런 겁니다. 자신이 걸리게 되면은 자신이 뭔가 걸리면 상대방을 고소 고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누군가를 고소 고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위축이 돼서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소 고발 당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훈은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몇 년쯤 지나서 잠잠해지면 무혐의를 때려주는 겁니다. 경찰이 하던 일 얼마 전까지는 검사들이 했었죠. 이제는 그 일을, 그 더러운 짓을, 뒤치다꺼리하는 더러운 짓을 경찰이 받아 안고 있네요. 경찰은 그러니까 검사들 쫄따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참 화가 나죠?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아까 제가 한동훈 논문의 공저자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자, 이 공저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한동훈은요, 어디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문 대필 의혹, 한동훈 딸 한유진인가요? 이름이 그죠? 한유진이구나. 한유진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연습용 그리고 입시에 활용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한 글이다. 근데 연습용으로 작성한 글을 해외 논문 사이트에 게재를 하고 게재된 논문은 돈을 받습니까? 저는 일단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연습용으로 작성한 이런 걸 보고 습작이라고 얘기하죠. 습작을 글쎄 돈 받고 다운로드를 습작을 발표를 하나? 야, 그거 참 특이하네. 근데 문제는 뭐 그 습작용, 연습용 글도 대필이더라. 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지 딸이 좌표 찍기로 충격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좌표 찍기? 이제 좌표 한번 찍혀봐. 좌표 찍기는 한동훈 지가 했죠.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 모두 좌표 찍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 딸, 그래서 그 혼자 살고 있는 그 자취방에 남자 기자들이 밤에 쳐들어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좌표 찍기인데? 집 앞에 문 앞에 산더미처럼 기자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한동훈 니네 집 앞에 기자들 모여 있었어? 배달 온 사람, 오토바이 배달원들한테, 오토바이는 그 택배 배달 온 사람한테, 중국집 배달원한테 뭐 시켰어요? 짬뽕 시켰어요? 짜장면 시켰어요? 뭐 그런 거 물어봤어? 이 한동훈 이놈은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지 괴로움은, 자신의 고통은 조그만 것도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고, 지가 남한테 끼친 고통은 당연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놈은 악마 같은 놈이죠.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이런 괴물이 대한민국의 장관이랍시고 앉아 있었는지.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MBC가 당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장녀가 제출했다고 하는 논문, 그 논문의 공동 저자는 온라인 과외 선생이더라. 이 온라인 과외 선생이라는 사람은 마리아 케어라는 사람이고요. 아까 마리아 술타나 케어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M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마리아 술타나 케아는 온라인 과외 선생이다. 그래서 논문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 딸이 논문을 쓸 수 있었다. 금전적 대가는 받은 게 있느냐? 잘 모르겠다. 온라인 과외 선생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대피를 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과외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문을 썼다고? 사실상 그러면 논문 쓴 사람은 선생님이지 뭐. 고삐리하고 선생님하고 뭐 대학원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대학의 그 대학원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원생하고 고삐리하고 논문을 같이 쓰면 누가 썼겠어. 대학원생이 썼죠. 참. 자,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한동훈이 뭐 한동훈 딸이 뭐 기부로 해가지고 뭐 기부 활동 이런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불우한 그 고아원이나 이런데 제공을 하는 뭐 그런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걸로 뭐 상도 받고 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 소개도 됐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물품을 당시 제공해 준 사람 한동훈 딸이 그 고아원에 물건 기부하라고 그 기부할 수 있도록 이 물품을 제공해 준 이 사람이 누구? 예. 그 사람이 또 누구더라. 뭐 그런 얘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한동훈의 부인, 그러니까 진은정 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한 일이었는데 이름에 자기 딸 한유진 양의 이름을 한유진 양이 활동하던 그 봉사단체 이름을 턱 걸어준 거였다고 그런 증거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진도 나오죠. 그거는 최강욱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교육용 노트북 25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게 피스 오브 탤런트예요? 달란트예요? 피스 오브 탤런트인가요? 자, 여기가 한동훈 딸이 활동하던 그 곳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기업체에서 노트북을 제공을 해준 건데 그 이름을 여기 걸로 달아준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엄마 찬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엄마가 소속되어 있는 엄마의 회사가 봉사활동을 한 건데 그거를 거기에 딸의 이름을 살짝 숟가락을 탁 얹어 놓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아직까지 해명 안 했습니다. 문제도 아직까지 해명이 문제 아니라 하여튼 적절한 답도 내가 안 한 걸로 알아요. 과연 이게 무혐의가 될 사안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을까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를 마무리를 지었으니 이게 과연 공정한 세상입니까? 참. 오밤중의 뉴스 오늘도 여러분 열받으시죠? 저도 열받았습니다.